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물방울을 담고 싶은 원장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만성 B형 간염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은 첫 번째로 만성 B형 간염의 감염 경로 및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8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만성 B형 간염의 감염 경로와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한간암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다 나온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 치료 지침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질환을 치료할 때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할 때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할 때 가장 빠르게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간의 위치는요, 우측 상복부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갈비뼈는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은 횡격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부장기인데 복부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갈비뼈로 딱 보호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배를 만졌을 때 간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반대쪽에는 또 비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역시 일반적으로는 만져지지 않는 게 맞은데요. 간이 부었을 때는 진찰할 때 누워서 만져보면 간이 부어있는 것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간의 위치는 우측 상복부 갈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늑골 속에. 이 모식도에서 보듯이 간은 우측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반대쪽에 좌측에 있는 것이 비장입니다. 비장에서 비장 정맥을 통해서 간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간 경변이 있어서 간이 딱딱하면 비장에서 혈액이 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뒤로 밀리게 되겠죠. 문맥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비장이 커져서 촉진을 해보면 비장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장이 커져 있다 그러면 간 경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간을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비인데요. 좋은 장비인데요. 간뿐만 아니라 비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췌장, 그다음에 담낭과 담도, 그리고 양측에 있는 신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비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한다 할 때는 간만 보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이런 장비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요, 수평 감염하고 수직 감염인데요.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놔서 그러는 건데요. vertical trans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감염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지금 치료받고 있는 B형 감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수직 감염이고 수평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B형 간염 혈액이 내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B형 간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구 감염이랄지, 예를 들어서 국물을 같이 먹는다 할지, 또는 이제 술잔을 돌린다 할지 이런 방법으로는 B형 간염은 옮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감염 경로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혈액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수평 감염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수직 감염입니다. 신생아가 산모에 산도를 타고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다치게 돼요. 그래서 산모 피하고 섞이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신생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B형 간염은요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면역 관용기, E형은 양성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E형은 음성 비활동기, 그다음에 S형은 소실기, 이 5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모든 단계를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하고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합니다. 이때 치료하는 이유는 이때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질환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항바이러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더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죠. 복수도 차고 황달이 올 수가 있고 간성 혼수랄지 식도 정맥류 같은 게 생기는 것을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 합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그래서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에는 약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그럼 언제부터 사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가 면역 관용기, 이어서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그 다음에 S양원 소실기,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치료하는 것은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합니다. 여기서 이 면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면역이라는 말은 전부 다 면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면역, 관용기, 활동기, 비활동기.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말이 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 그 다음에 면역 비활동기는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바이러스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고요. 치료는 이양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활동기 때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면역 제거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면역 비활동기를 면역 조절기라고도 하고,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재활성화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재활성화기라고 하는 것은 면역 제거기 때 이미 한번 면역 활동기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면역 조절기 때는 바이러스하고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T 임파군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휴전하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면서 간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은 활성화기를 지났다 해가지고 재활성화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이때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라는 것이고, 이때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질환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2개의 시기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알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제거기는 이양원이 양성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양원이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조절기, 여기는 간 기능이 되게 정상이죠.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태가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더 중한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시기인지 알고 필요한 약을 사용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으로 B형 간염이 어떤 단계인지를 알 수는 없고요. 검사를 해보아야만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양원 양성 또는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항바이러스를 써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개 1년에 한 3에서 5%가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에서 또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역시 1년에 약 3 내지 5%가 진행을 합니다.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 또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면 간암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1년에 약 3 내지 5%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은 진행이 된 간경변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간염일 때 치료하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간염 상태에서의 간암의 발생은 1년에 1% 이하인데요. 간경변일 때는 1년에 약 3 내지 5%입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일 때는 1년에 약 7 내지 8%가 간암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간염때 치료를 해야만이 간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암의 원인은요, 거의 한 70%가, 이것은 60%인데요. B형 간염 때문이고요. 나머지는 C형 간염,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진행된 비알코올 지방간 간경화, 각각이 한 10%씩 해서 전체 간암의 약 100%가 되는데요. B형 간염이 가장 많습니다. 예전에는 잘 모르고 어떤 환자분이 간경변이다 또는 간암이다 그러면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술에 의해서 간경변이 오고 간암이 생긴 경우는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B형 간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에 아주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림에서는 간암이 있는 사람의 4사람 중에 3사람은 간경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경화가 오기 전에 약을 써야만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진행된, 그러니까 간의 섬유화가 많은 간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간경화가 오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간경변,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이 거의 대부분, 나머지 이제 C형 간염, 알코올,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비알코올 지방 간염에 의한 간경화, 이런 것이 전체에서 30% 차지해서 간암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 B형 간염입니다. 자, B형 간염은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다시피 10대, 20대, 30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암의 발생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급격하게 간암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50대는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그 사망 원인 중에서 40대, 50대 간암 사망의 1위가 바로 간암입니다. 폐암이나 췌장암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안 좋죠. 다 그런 것들은 나이가 많을 때 오는 암입니다. 그런데요, 간암은 40, 50대 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명당 몇 명이 생기는가를 보는 조 발생률을 보면은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0대 이후부터서는 간암에 대한 감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면역 관용기,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다음에 면역 비활동기,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그다음에 S항원 제거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두 번째, 네 번째인 이항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 바이러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는 잘 관찰하다가 이런 치료 시기가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시기에도 약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쓰는 이유는 지금은 거의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으로의 진행이 많았지만 지금은 항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약을 쓰는데 진행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의 예방, 이것이 바로 현재는 항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치료 시기가 되었을 때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